좀 당이 있으신 분들, 당뇨나 간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과일을 그렇게 먹어도 되는지 걱정된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건강은요, 여러분, 공포불안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공포불안 두려움은 인간에게 가장 잘 먹히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근데 이 건강 쪽에 있어서 공포불안 두려움을 갖고 오게 하는 게 혈당 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채소 과일이 혈당을 올리고 간을 공격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특히나 과일에 대한 과당 아니면 채소에 있는 칼륨. 근데 채소 과일을 유통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들로 가공식품들을 먹으면서부터 아프고 채소 과일을 멀리하고, 근데 이걸 안 먹으면서부터 우리가 아픈 거예요. 실은 가장 치명적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접해드는 게 과일의 과당이 혈당을 올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당뇨를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일과 채소예요. 정말로 채소 과일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세계보건기구 WHO부터 해서 우리나라 식약처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모두 다 채소 과일 금지를 하겠죠. 근데 하루에 500g은 먹으라고 이미 공고를 했어요. 특히나 과일을 주식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수백만 명이 넘어요, 실제로.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당뇨에 걸려서 죽냐, 암에 걸렸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어려운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지난 30년 동안 암과 마찬가지로 당뇨약, 아니면 인슐린,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투약을 했더니 엄청난 부작용이 확인이 됐어요. 더 이상은 약으로는, 인슐린 호르몬 주사로는 당뇨가 완치 안 된다라는 거는 다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국에. 재단 자체가 여기는 다른 제약회사에 휩쓸리지 않는 곳입니다. 의료단체인데 여기는 철저하게 자연 식이요법으로 암 환자든 기본 만성 질환자든 다 치유를 해요. 그리고 스위스의 벤나병원이라든지 아침에 사과 주스, 당근 주스, 말 그대로 갈아서든 아니면 착즙이든 채소 과일을 기본적으로 나간다고요. 식이요법을. 그럼 비싼 돈 주고 병원 가서 그걸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굳이 그런 기관 안 가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인터넷이든 어디든 유기농으로 된 채소과일 얼마든지 값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수십 년간 당뇨로 아파왔고 지금 합병증으로 힘들었던 분들이 그렇게 당화혈색소 지수가 6.5 밑으로 안 떨어지고 당뇨약 먹여도 혈당이 3, 400 이하로 안 떨어지셨던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한약 처방받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채소 과일로 주식만 바꿨더니 혈당이 200 아래로 안정되고 150으로 유지가 되고, 그런데 무슨 공복혈당이 101만, 105만 돼도 이게 당뇨 전 단계라 그러고, 식후혈당은 현재 지수로 하면 200까지 다 정상입니다. 180으로 점점점 내려져 있지. 근데 150만 넘으면 무슨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라면하고 치킨하고 초콜릿입니다. 이게 채소 과일보다 몸에 더 좋다라고 생각하신 분 없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과일을 먹으면 당연히 150 정도까지는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몸이 내가 안 좋은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그게 조금 편차가 더 있겠죠. 그런데 꾸준히 실천만 해주시면 결국에는 안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공격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과일의 과당을 마치 액상과당, 설탕 이런 인공감미료하고 똑같이 결부시켜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과일 전문가들이라고 하신 분들도 갈아 먹으면 안 된다, 착즙해서 먹으면 안 된다, 단순히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혈당을 올린다? 그렇지 않죠. 우리 인류가 과일을 예전부터 그렇게 씹어 먹지만 해왔지 않았다고요. 현재 우리 인류가 오기까지 온 시간을 보면 최소 700만 년이에요. 최소 700만 년. 단시일 내에 지금 100년 사이에 온 건강 정보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진화를 계속 해나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봐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120살까지 안 아프고 살 방법은 죽은 음식부터 내 몸에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과일을 못 먹게 하면서 더 아프다. 결국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공포불안 마케팅에 의해서 두려움 갖고 실천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10년, 20년 뒤에 결국에는 당뇨 합병증 왔을 때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이미 모든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혈당에 대해서 그렇게 벌벌벌 떨어버리고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여름철 수박은 고사하고 사과 한쪽, 배 한쪽도 못 먹는 지경에 이르른다.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야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하게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르지 않거나 좀 왜곡된 정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정보들이 자꾸 돌아다니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우리나라가요, 살만해졌습니다. 소비가 일정 이상으로 넘어가서 명품 가방부터 해서 옷, 이런 소비를 뛰어넘어서 내 몸에 투자를 하는 트렌드로 바뀌었어요. 오래 살 건데 안 아파야지. 이게 이제 재테크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거죠. 예전에는 보통 4050 그리고 뭐 6070 정도, 그때부터나 내 몸에 관심 갖고 건강자산이라는 키워드를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뭐 다이어트, 캐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직장인들이 월급 받는 데서 한 10% 정도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에다가 써요. 그거를 본인한테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식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교묘하게 이제 유튜브에서 소위 전문가들이 이제 가운 입고 나와서, 아니면 의사, 약사, 한약사, 뭐 한의사, 전문가가 거짓말 하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들을 주는 누군가, 소스를 주는 그 원천적인 세력들이 또 있다. 그거를 잘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채소과일, 자연으로만 돌아가도 우리 몸을 회복할 수밖에 없다. 이 간단한 명제를 이제 화두를 던졌던 거고, 정말 이 마케팅은 우리가 알고도 당한다는 말이 맞아요. 정말 홍수처럼 넘쳐나는 건강 정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상술에 의한 건가, 아니면은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나온 건가, 그 기준점을 세워서 판단을 하셔야지, 그래야 안 휩쓸리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더래,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탓할 수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현명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을 길러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복에 이제 커피, 카페인을 마시면 운동 효과가 정말 더 좋아져서 공복 카페인이라서 이런 게 엄청 바이럴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정보입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 도움을 준다? 카페인은 이미 약물로 들어가가지고 커피는 하루 한 잔만 먹으라는 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카페인을 에너지 드링크에서도 먹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먹는 우유에도 들어가 있어요. 어디 우유? 커피 우유. 그래서 커피 우유 보면은 고카페인 함량 음료라 그래서 경고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또 아무 꺼리낌 없이 사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몸에 안 좋은 게, 예를 들면 탄산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고, 어른들한테는 좋겠냐는 거죠. 어른들은 뭐 소화기관이 다 좋아져서 되려 반대죠. 점점점 노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공복에 이 카페인이 들어와서 운동하는데 좋다? 말 그대로 마케팅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 연구 논문은요, 식품회사에서 그냥 하나씩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인 뿐만 아니라 커피가 뭐 간암 예방에 좋다, 이렇게 된 것도 폴리페놀이라는 그 항산화 성분, 그 추출한 거 가지고 쥐한테 실험을 한 거지, 커피를 먹여서 실험한 논문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처럼 카페인이 공복에 들어왔을 때는 좋은 작용을 할 것인가,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최상위 논문, 특히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메타 분석이라는 수많은 수백 수천 편의 연구 논문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주어지는 건강 정보들이 그게 진짜지, 경제, 주식, 재테크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건강 쪽에서도 이 유행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보들이 있어서 작전 세력이 반드시 있다. 뭔가 팔기 위해서. 반드시 커피는 공복에 먹는 걸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실은 다 바나나 먹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나오는 정보가 공복에 커피를 먹으면 운동하는데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차라리 원래 우리 인간이 먹어왔었던 그 운동선수들, 마라톤 선수, 뭐 테니스 선수, 축구 선수들 모두 다 중간중간에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먹었던, 차라리 저는 바나나를 한번 드셔봐라.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운동의 효과는 올라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방원을 운영하시면서 원장님의 하루는 좀 어떻게 보내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라클 버닝은 하지 않습니다. 왜? 나랑 안 맞구나를 제가 알았어요. 이거는 더 피곤해. 해봤던 시절도 있습니다만, 지금 굳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운동을 해야 되고 독서를 해야 되고, 강박이나 집착 때문에 남들이 하니까, 이게 성공 법칙이라고 하니까 전 한 100일 정도 해보고 이건 도저히 나하고 안 맞는다 하면 차라리 푹 자고, 조금 남들보다 한 30분 먼저 일찍 출근하면 러시아워 조금 피할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은 저는 보통은 레몬수를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CCA 주스, 당근, 사과, 양배추 이 세 가지를 같이 갈아서 만든 아니면 착즙해서 만든 이 주스들로 이제 하루 시작을 해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이거 만들어 드실 시간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레몬즙, 레몬수 강조하고 CCA 까주스 전파했더니 제품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믿고 드실 만한 무첨가, 뭐 유기농, 레몬 착즙된 것들 아니면은 CCA 주스 착즙되어 있는 것들 그 한 포로 하루 시작을 좀 바꿔보세요. 제발 공복에 커피부터 좀 드시지 말고 모닝커피만 바꿔봐도 몸 달라집니다. 허기가 진다 하신 분들은 바나나를 좀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통곡물 견과류를 간식처럼 좀 드십시오. 씹어서. 그리고 점심은 일반식 하셔도 돼요. 뭐 단호박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걸 좀 삶아서 점심은 먹는 편인데 그거 챙기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점심만큼은 좀 비빔밥이라든지 순두부라든지 즉 동물성 식품, 육류를 좀 피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녁은 약속도 있고 회식도 하실 수 있잖아요. 전 차라리 그래서 저녁을 고기를 드실 거면 드셔라. 점심에 고기를 자꾸 먹으면 오후 일과가 피곤해져요. 노동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점심 때 너무 과하게 고기를 먹어서 그래요. 고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6g 정도밖에 안 필요해요. 점심 때 뭐 갈비탕, 제육, 삼겹살 구워 먹고 하면요 식곤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가 많이 쓰여서 제발 점심은 좀 가볍게 먹으면 가짜 허기가 오거든요. 인스턴트나 이런 거에 중독된 거죠. 그럼 오후에도 아침에 먹었던 레몬수 가볍게 요새 한 포씩 나온 게 많아요. 실은 레몬수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이 되었다가 직장인들한테 외면당했어요. 왜? 산성화 시킨다, 속을 쓰리게 만든다, 그러면서 커피로 다 갈아타버린 거죠. 정작 몸을 산성화 시키는 건 커피다. 그래서 커피는 하루에 한 잔만 드시는 게 좋다. 예전에 커피 사업을 봤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고, 그만큼 커피는 중독성이 강해서 끊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대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방차는 쌍화차를 좀 드셔봐라, 좀 더 몸을 생각하신다면 버섯차, 우리나라 양질의 버섯 잘 나오거든요. 찾으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점심은 가볍게 드시고 오후에도 정말 나는 커피는 못 끊겠어 하실 때는 한 잔 정도만 드세요. 그것만 바꾸셔도 피로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녁은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즐겁게 드세요. 대신에 저녁 8시 넘으면 다 야식이다. 그 패턴을 매일 지키긴 어려워도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만 내가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한다. 근데 이때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긴 어려워요. 그릭 요거트나 이런 유제품류가 아니고 채소 과일을 드시라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뭐 다이어트에 좋으니까 뭐 유청 분리했으니까 그런 거에 녹아들면 다시 또 우리 몸은 소화 에너지가 쓰여집니다. 채소 과일을 마음껏 드시면서 그 공복을 이겨내셔라. 이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가장 간단한. 주말 같은 경우 채소 과일 주스나 이렇게 갈아 먹는 거나 착즙으로 몸을 좀 해독해 주시기만 해도 컨디션이 아주 좋게 월요병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닭가슴살, 소시지나 이런 것도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가공육이 몸에 안 좋다, 소세지나 햄이나 이런 게 몸에 안 좋다, 정말 맛있게 만들죠. 근데 그게 다 가공된 맛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매일 주구장창 그것만 맛있다고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를 교란시키고 입맛을 중독시키고, 그게 몸에 안 좋다라는 건 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먹었을 때 그것을 배출해 줄 만한 것을 편의점에서 또 찾으시라는 거예요. 가공된 실은 가짜 음식이죠. 그런 것들로 쌓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10년 정도 쌓였을 때 그게 병원에 가면 암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다. 원인은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매일 내가 먹는 것들이 쌓여서 몸에서 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는 한 바퀴 쫙 돌고 결국에 사는 건 구운 계란 잘 나오거든요. 편의점 가서 뭘 먹지 할 때 컵라면 드실 바에야 전 차라리 구운 계란 3개 그렇게 좀 챙겨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은 가장 좋은 건 샐러드예요. 샐러드. 근데 샐러드도 가급적이면 너무 드레싱 과하지 않게 절반만 이렇게 해서 드신다든지, 편의점도 잘만 활용하면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소비자 니즈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고 기업도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낸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바나나나 사과, 샤인머스켓 주저하게 되는 게 그 가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유통 마진 때문에 5, 6천 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한 켠에 있는 정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하나에 3,000원짜리도 있어요. 1,000원짜리 커피든 아니면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든 나도 모르게 계속 챙겨 먹는, 아니면 자리 잘 잡고 있는 에너지 음료라든지 하다못해 숙취 해소제, 간 영양제 이런 게 또 눈에 잘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금방 한 3, 4,000원 나가거든요. 어쩔 때는 이것도 사 먹고 커피도 먹고 어쩔 때는 아이스크림도 먹었다면, 저는 그럴 때 차라리 여러분이 편의점에서도 착즙 주스, 화학 무첨가 주스 그 한 봉지에 2, 3,000원 정도 하거든요. 조금은 골고루 선택지를 넓혀라. 실은 아이스크림은 최악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물하고 기름은 섞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섞이게 만들어서 달게 만들었고, 그게 그럼 당연히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런 거 말고 오늘 하루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 혹은 그걸 바탕으로 한 주스도 이렇게 성분 함량표 한번 보시면 돼요. 액상과당이라든지 화학 첨가제, 즉 달게 만들고 익숙한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제품보다는 있는 그대로 천도복숭아 3개, 뭐 샤인머스켓, 바나나 3개 이렇게 파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현명한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먹거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나 혹시라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담배부터 조금은 줄여 나가보자. 제일 안타까운 돈이 실은 담배 사는 돈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담배값만 한 달에 10만 원씩 줄여가지고 그걸로 재테크를 하신 게 차라리 낫다. 한 달에 10만 원씩. 약이 모든 걸 해결해 주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는 게 인정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암이 완치가 안 되잖아요. 당뇨가 완치가 안 되잖아요. 혈압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엔 다 합병증으로 손발 잘라내고 시력 잃고. 그래서 우리 직장인 분들 두통약, 진통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잉 진료에 덫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의료 쇼핑이라는 말이 나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은 선진국일수록 의료 산업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하나의 핵심이 돼버린 곳이 이 의료계라서 참 불편하죠. 예전에야 우리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다 맞고 의사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반대로 국가에서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오남용하지 마라. 항정신성 마약 물질, 다이어트 약 함부로 처방하지 마라. 가장 대표적인 게 프로폴폴. 마약류 물질들을 병원에 투어하면서 받고 있는 동시간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질병에 대한 전문가랑 건강에 대한 전문가는 이제 구분해야 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프면 병원 가, 아프면 약 먹어. 여기 마케팅에 세뇌가 돼 살아왔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미 뭐 병원뿐만 아니라 제약회사가 광고를 그렇게 하잖아요. 약 있는데 왜 안 먹어? 그리고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근데 안 아파야죠. 그 논리대로라면. 근데 우리 갈수록 점점점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모든 질환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암부터 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그렇게 약이 뛰어난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진통제만 먹어도 간암이 유발된다는 게 확인이 됐고 장기 복용했을 때 항생제 오남용으로 대려 비염, 아토피가 더 심해지고 그 부작용들 일환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약을 먹는다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바꿔야지 이 증상만을 덮는 게 약의 한계고 모든 약엔 부작용이 있고 일시적으로 그 순간만 먹으면 좋은데 조금만 머리 아파도 조금만 배 아파도 진통제를 먹는 게 일상생활이 됐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을 알려준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였었지만 지금 부작용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그 대신에 뭘 먹어라 나옵니까?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먹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구분하셔야 될 건 우리가 교통사고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든 전문적인 게 들어가야 됩니다만 만성질환, 원인을 모른다는 게 지금 99%예요 여러분. 병원 가도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 게 다 만성질환이에요 실은. 그 원인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특히 미국, 독일, 선진국가들 중에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2, 3천 원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의료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죠. 이게 국민 세금이 투입이 되는 구조니까. 그러면 정말로 수술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한 상황들의 환자들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복지 정책이지만 굳이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실제 그래요. 좋은 의사 선생님들은 어린아이들한테 항생제 처방을 안 합니다. 근데 부모가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들이 저 주사 한 대 놔주세요. 닌겔 한 대 놔주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굳이 그 정도까지는 안 맞아도 되는데요. 근데 환자가 요구를 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또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또 동시에 뭐가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이, 개인 보험이, 왜 실비가 지금 다 들어가 버리니까 보험은 보험 회사대로 좋고 병원은 병원대로 또 환자한테 처음부터 얘기하잖아. 뭐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실비 있냐 없냐 먼저 물어본다니까요. 그런 병원 많아요. 고객이 먼저 그거를 요구를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실비 처리를 하고 싶어 하니까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안 해도 되는 과잉 진료에 덫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중요한 PT를 두고 미팅을 둬야 될 때 급하게 기침약을 먹어야 돼, 아니면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들에는 그 약물이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만큼 부작용이 몸에 쌓이니까 그걸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이 모든 걸 해결해 주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는 게 모든 전문가 제약회사들이 인정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암이 완치가 안 되잖아요. 당뇨가 완치가 안 되잖아요. 혈압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엔 다 합병증으로 손발 잘라내고 시력 잃고 콩팥 투석하고, 굳이 의대 약대를 안 가도 현재는 우리가 조금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정보들이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분들 너무 그 두통약, 말 그대로 진통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경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회복되는데 엄청나게 우리 몸이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먹는 것부터 조절을 좀 해주면 되고, 쉬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요. 누가 쉬면 모르냐? 근데 왜 이게 회복 안 하느냐? 저녁 8시 이후에 술 먹고 야식 먹고 안 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일단은 깨끗한 걸 먹어서 몸을 쉬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밤에 배고프다고 또 치킨 시켜 먹고 컵라면 먹고 입맛 없다고 또 초콜릿 먹고, 그러니까 안 낫는다. 저도 약국을 하기 때문에 한약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팔면 좋죠. 근데 굳이 필요 없는데 원인을 개선만 해서 찾으면 되는데, 백날 검사를 많이 해도 지금은 대부분 원인은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음식을 이 사람이 뭘 먹고 하고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고 수면 주기가 어떻고 이런 거는 검사 항목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엑스레이 찍었을 때 그런 거 안 나오잖아. 이 사람 전날 치킨 먹었네? 한 달 동안 매일 밤마다 야식 먹었네? 술을 안 끊네? 커피를 막 하루에 10잔씩 먹네? 이건 안 나와요, 여러분. 원인은 분명히 약으로는 개선은 안 된다.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만성 질환들이니까 이 인식 전환을 먼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본인 사비를 더하면서까지 좀 다양하게 검사를 받으려고 해요. 꼭 받아야 되는 항목과 굳이 받아도 되지 않을 항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유튜브 조회수 중에 잘 나오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만, 건강검진 이건 절대 받지 마라. 의사도 절대 안 받는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제 얘기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정보를 많이 주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저는 가끔은 엑스레이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엑스레이는 안 찍겠다고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소비자 선택이니까. 나라에서 이걸 의무 강제적으로 한다라는 게 그냥 복지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제일 기본은 저는 그냥 혈액검사하고 기본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해가 될 것들을 안 먹고 사니까.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술을 먹으니까 배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우리 혈액검사 했는데 내장지방이라고 하고 고지혈증, 이상지지혈증이라고 하고 혈압 전 단계, 당뇨 전 단계 잔뜩 이렇게 겁을 주니까, 그러면은 식이생활 습관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검사를 추가로 하죠. 초음파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웬만하면 안 해도 돼요. 머리만 좀만 아프면은 CT, MRI 찍고. CT, MRI 부작용을 이제는 의사들이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국가검진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20대 고연령자들 70대는 과도한 CT, MRI 찍지 마라. 오죽하면 그 얘기를 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부작용 역시 다 따른다. 저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은 개인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뇌를 한번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능에서 연예인들
연예인들이 막 헛소리 해대는 거 재밌게 보고 웃고 하는데 심각한 부작용인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는 뇌에 그만큼 데미지가 쌓인다는 겁니다. 전신마취 했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줘요. 근데 못 깨어났을 때 그 책임은 의사가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의료 과실 묻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죠, 실은. 그러니까 명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근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특히 CT는 먹이를 줘요. 암세포에 먹이를. 밝게 빛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여서 주기적으로 CT를 찍어왔더니 재발률, 발병률이 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수술을 할 거면 세 군데는 가봐라.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이게 최상위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들마다 얘기 나온 게 복불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결국엔 그래서 의사한테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는 똑같이 결과지 놓고 기다려 보시죠, 추적 관찰해 보시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의사는 바로 떼내시죠. 이거 안 떼내면 뭐 더 빨리 퍼집니다. 환자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결국엔 환자가 책임져야지 수술하는 의사는 책임 안 져요. 반대로 지켜보자는 의사도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이 말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라.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안 알려주고 있는 정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기 전에 원인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증상만 계속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건강검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조회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의사들이 전문가는 맞으니까 정보 우위에 대한 이 노출도가 아니고 정말 환자나 고객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뭐가 맞는 건가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뭐 암진단, 운동도 열심히 하는 헬스 트레이너가 췌장암 사기, 그런 거 보니까 오히려 막 무섭기도 하고 이래서 암 검사도 좀 해볼까 하는데.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특히 췌장암 검사 20대 하지 말라고, 그 검사하는 것 자체가 또 몸에 무리가 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찍고 나서 심리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정이 있어서 건강하게 지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참 그녀는 그래서 건강검진의 허와 실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주기적으로 받았는데 왜 갑자기 암이 인지가 나타나냐는 거죠. 불과 3개월 전에 받았는데, 한 달 전에 받았는데 몸 이상해서 갔더니 왜 갑자기 뭐 사기냐? 그래서 암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 불안 마케팅을 많이 펼쳐왔죠. 암, 치매. 근데 조기 검사한다고 해서 이게 예방되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되려 수치가 안정적이라 그래서 나 지금도 뭐 나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어도 건강하네, 이렇게 믿고 있다가 10년 뒤에 2030이 4050 됐을 때 여지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하나의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리 예방을 해야 되니까 또 뭘 많이 먹어요?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을 그래서 또 무지하게 사 먹는 거예요. 악순환이다. 우리 몸은 화학 첨가제로부터 조금 쉬게 해주면 회복을 하는 그 핵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많이 전파해드린 림프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걸 해주니까 채소과일식 많이 먹으라고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젊은 나이에 암이 올지 안 올지 생각하는 거는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지 안 죽을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다만 하루하루가 쌓였을 때 결국 몸은 분명히 그 신호는 줄 수밖에 없다. 그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림프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건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혈액, 즉 피가 아주 중요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급이 그래서 잘 안 되면 뭐 모세혈관들이 막혀서 그게 당뇨고, 모든 질환들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고혈압부터 해서 고지혈증, 이상지지혈증, 마찬가지로 가장 강력한 관이 또 하나 있어요. 림프관입니다. 혈관 옆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림프관 안에 흐르는 걸 림프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혈관이 상수도면 림프관은 하수도예요. 산소와 영양분 공급하고 독소 물질들을 혈관이 이제 내보내는 작용을 하면 이 림프액들이 완벽하게 찌꺼기를 해독해주고 내보내주는 작용을 하는데, 인간이 지난 700만 년 동안 1500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연에서 없던 거를 먹는 화학물질 때문에 이 림프 시스템이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식품 계속 먹으니까 쌓인 거죠. 그래서 림프 시스템이 해독하는 시간만 줘도 우리 인간의 몸은 회복한다. 이게 자연 치유력이다. 무려 혈액의 5배나 돼요, 림프액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근데 이 림프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조금씩 알려주면서 뭘로 알려주냐. 뇌 쪽에는 림프 시스템이 없어서 식물성 멜라토닌을 먹어줘야 된다.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이제는 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 특히나 내 몸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웬만한 만성질환들은 식생활 습관부터 바꾸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이 림프 시스템이 회복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소중한 돈을 어디다 쓸까 할 때 차라리 림프 마사지 좀 받아라. 여성분들이 그래서 서해부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피부 관리샵 가면은 이런 데 집중적으로 림프 마사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림프 마사지만 해줘도 얼굴에 부종이 빠지고 말 그대로 몸이 순환이 되니까, 그리고 독소가 배출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마사지가 효과가 있는 게 이 곳곳에 모여있는, 특히 여성들이 유방, 그리고 가슴 쪽이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남성들은 서해부 쪽, 겨드랑이 이런 데들을 마사지를 좀 해주면 실질적으로 몸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밝혀진 게 이거고, 예전에 동양에서 특히는 이런 걸 기와 혈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침 놓는 자리들을 혈자리라고 얘기했던 거고, 근데 이게 결국엔 다 림프 시스템을 자극해서 순환을 도왔다. 기혈을 돕게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들었다. 혹시 마사지 중에 저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아침 저녁에 귀 마사지를 해주신 게 정말 중요해요. 수시로 귀 이렇게 만져주시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이 눌렀을 때요, 악소리 날 만큼 딱딱해져서 귀 잡는 것 자체도 못하신 분 있거든요. 몸이 지금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발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귀 마사지만 계속 해줘도 눈이 좀 맑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커피 마시지 말고, 흡연하시지 말고 귀 마사지 좀 해주시고, 출퇴근 시간대 자리를 못 앉았다 까치발 들어가지고요, 올렸다 내렸다 앞꿈치로만 해주고 뒤꿈치로 해서 앞쪽에 발을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발 바깥쪽으로 서주는 거죠. 발 자극 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순환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피곤해 그럼 귀를 조금 많이 만져주세요. 그럼 진짜 딱딱한 사람들도 점점 많이 만져주면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 손 마사지, 웃음 치료를 하고 박수만 많이 쳐도 좋아진다는 이유가 호흡과 명상 그리고 이 신체 자극에 의해서 림프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운동이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움직이면 림프 시스템이 작용을 활발하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구독자분들,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먹고 살기 바빠서 대부분 건강을 좀 나중에 챙기려고 하고 방관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 20, 30대 성공을 바라보고 지냈었습니다. 근데 이 성공이 돈하고 직결을 시켰던 거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직장에서는 승진하고 성과를 내고 프로젝트를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삶에 있어서 하나의 의미거든요. 동기부여도 되고 하나의 성취감도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건강을 잃고 나면 돈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게 돼요. 그런데 세뇌가 돼요. 보험도 들으려면 돈 있어야 돼. 너 갑자기 쓰러지면 보험금 나와야지. 나중에 암 진단 받았는데 진단비 받으려면 돈 벌어야지. 이게 악순환이 돼버린 거예요. 10대 때 그리고 20대 그 대학 때 취업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 다 뚫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직장인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 지금 오늘 내가 행복해야지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허무주의로 빠지면 또 안 돼요. 그러면 뭐 할 필요도 없고 저축할 필요도 없고, 그게 이제 욜로적으로 한참 유행도 했었습니다만, 포트폴리오 계획은 짜는 것도 좋아요. 필요하죠. 그래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구조에서 집에 집착하면서 사는 건 너무나 인생이 아깝지 않냐. 내 자가를 갖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지. 지금 참으면 자가가 생기니까 너무나 그 시간이 저는 아깝다고 생각해요. 직장인 대부분이 목표가 아파트거든요. 자가, 하다못해 전세. 근데 어디다가 가치를 두면서 살기에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일단은 성공했다. 직장인이니까 지금 취업 못하고 있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대학생들이 봤을 때는 대기업 들어가고 아니면 어디든 들어가서 직장인들이 부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나는 지금 안 행복하냐는 거죠. 불과 내가 몇 년 전에 그토록 바라던 자리에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안 행복하냐는 거죠.
거기다가 막 아파.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끝이 없이 계속 누군가 달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에 나조차도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행복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일단은 돈은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벌 수 있으려면 건강해야 되는구나. 40대, 50대 가기 전에 2030 이때부터 챙겨야 되는데 건강은 보험으로는 안 되구나. 건강검진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늘 지금 내가 행복하게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중요하구나. 이 관점을 매일 아침마다 가지셔야 돼요. 장기 투자는 하면서 왜 내 몸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 핑계를 자꾸 대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에 감사한 마음, 내가 그것만으로도 성공했다. 그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자존감이 세워지지 남하고 계속 비교하면요 돈은 끝이 없어요. 근데 건강까지 잃는다는 거예요. 남 따라가다 보면 현재의 삶에 만족한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나 성공했다. 그리고 나 지금 살아있으니까 뭔가 해보려면 다시 해보자. 포기하지 않는 삶은 건강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건강하려 한다는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감기 기운도 있고 기침도 하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다만 내가 조금 무리했구나. 지금 상황이 내가 마음이 쫓기고 있구나. 직장인일수록 바쁘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직장 상사 때문에 끌려다닌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거는 남 핑계를 안 대는 겁니다. 회사 탓, 상사 탓, 환경 탓. 그거는 자영업을 해도 똑같아요. 망해도 남 탓하면 그거는 실패거든요. 근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도전하면 그건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직장인 아니니까, 직장인의 고충을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갇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내 마음이 어떻게 갈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엔 돈하고는 연결을 짓지 않고 내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에 한번 연결을 지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뭘 해도 뱃살이 안 빠진다고 하시던 30, 40대 분들이 꿈쩍도 안 하던 게 살아있는 식 하면서 주스로 먹어봤더니 훨씬 더 이게 효과가 빠르다는 겁니다. 살은 저절로 빠지게 돼 있다. CCA 주스, 까먹지 말자 그래서 까주스라고 제가 명명을 했고요. 당근, 양배추, 사과 이 세 가지 조합인데 결국에는 채소과일이 우리 몸을 회복시켜준다. 살은 저절로 빠질 수밖에 없다. 왜? 불필요한 걸 너무나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먹기가 힘드니까 레시피를 드린 게 이 CCA 주스거든요. 1년, 2년 넘게 강조를 많이 드리니까 역시나 채소과일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원물 그대로 먹어야 된다. 갈아서 먹으면 영양소 파괴된다. 착즙으로 먹으면 혈당 올린다. 간 수치 올린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채소 과일 주스 공격을 받았던 것들은 농축액이 공격을 받는 겁니다. 열을 가해서 농도를 높여서 물을 타가지고 원액을 조금만 해도 물을 많이 타서 생산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말 그대로 요새는 뭐 NFC 착즙이라 그래서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기른 거 갖다가 세척해서 원스톱으로 착즙해서 채소 과일도 그 기술력이 다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음식, 죽어있는 음식, 기왕이면 우리는 가열을 안 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왜? 효소가 파괴되니까. 어떠한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와 비교했을 때 살아있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함량이 높습니다. 원래 양배추 못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맵고 아린 맛 때문에. CCA 주스도 양배추 때문에 나는 먹기 싫어. 특히나 뭐 요오드 결합을 방해해서 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특정 성분 하나 뽑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공격을 양배추를 많이 하거든요.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위암 환자들한테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양배추 먹으라 그러고 셀포라판 각종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다 들어있어서 좋다고 양배추 먹으라고 전문가들도 말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는 자꾸 고이트로젠 성분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헷갈리거든요. 혈당 올린다는 거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해서 제가 꼽은 게 이 세 가지예요. 당근, 사과, 양배추는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드셔보세요. 그것만 드셔도 직장인분들 2주만 아침만 드셔보셔도 몸이 달라지는 거 느끼실 수 있어요. 원래 살아있는 채소 과일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제품이냐 아니냐가 차이가 큰 겁니다. 이게 정 힘드신 분들은 당근 주스를 좀 드셔도 돼요. 당근 하나 씹어서 먹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들 당근을 라페에 먹죠. 당근 볶아 먹죠. 왜? 올리브 회사의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이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여야 되니까 기름을 같이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근은 베타카로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파카로틴부터 해서 다른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있는 그대로 먹어주면 좋다는 거예요. 껍질하고 뿌리에 진짜 많은 항산화 물질,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는 게 확인이 돼 있거든요.
사과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껍질째 먹으면 좋은데 농약 가지고 또 공격을 하니까 유기농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몸에 좋다고 챙겨 먹는 화학 첨가물 덩어리들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식이섬유 때문에 착즙엔 효과가 없어 또 낭설이 있죠.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식이섬유는 수용성, 불용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에 녹는 거 안 녹는 거. 전문가들이 말하는 채소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는 식이섬유는 영양가는 없어요. 근데 배출을 도와줍니다. 우리 장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채소 과일 먹으면 속 쓰렵다, 더부룩하다, 설사한다. 왜? 그 식이섬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 죽은 가공식품엔 식이섬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동물성 식품엔 식이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류를 많이 먹으면 발암 물질을 많이 먹는다라고 얘기가 이미 나온 겁니다. 왜? 몸에 독소 배출을 못 해주니까. 착즙했을 때도 식이섬유의 성분들은 들어가 있다. 흡수율이 훨씬 더 빠르고 효과도 높다. 그냥 우리가 씹어 먹는다고 해서 흡수를 다 못 시켜요. 회복을 할 단계까지는 이 소화 에너지가 제일 적게 들어야 되고 착즙을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에너지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언제 갈아서 먹고 언제 착즙해서 먹고 언제 청소합니까? 이거 사서 드세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한 포에 유기농인데. 담배도 한 갑에 5,000원씩 주고 사 먹잖아요. 그런데 왜 채소 과일은 돈 쓰면 안 되냐는 거죠. 수백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먹어도 계속 피곤하신 분들은 그 돈을 이쪽으로만 좀 돌려보세요. 몸의 변화가 올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튀긴 거, 고기, 참 불편하지만 피자, 치킨, 햄버거, 감자튀김 이런 게 이미 다 정크푸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쓰레기 음식이라고. 이런 거를 계속 먹으니까 살이 찐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이 안 죽으려고 지방으로 계속 축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회복시켜주는 살아있는 채소 과일을 바탕으로 한 주스들이 들어오면서 콩팥과 간과 위와 장 모든 장기들이 회복 재생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방들이 빠지기 시작하죠. 뭘 해도 뱃살이 안 빠진다고 하시던 30, 40대 분들이 갱년기 때문에 뱃살이 찌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인 걸 먹어서 뱃살로 가서 꿈쩍도 안 하던 게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 하면서 주스로 먹어봤더니 훨씬 더 이게 효과가 빠르다는 겁니다. 뱃살 빠지죠. 부종 없어지죠. 그 사이에 명현현상 호전 반응들이 생길 수 있어요. 두통도 올 수 있고 설사도 할 수 있고 발진이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만큼 내 몸에 쌓인 독소가 많으니까요. 근데 안 죽어요, 여러분. 그 정도 갖고는 안 죽은다고, 사람이. 근데 그거 조금만 이상해도 두통 오면은 진통제 먹고 발진 났다고 스테로이드제 먹고 그러니까 몸이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살은 저절로 빠지게 돼 있다. 근데 이게 개인마다 그동안 내가 쌓인 거에 따라서 2주면 될지 아니면 한 달이면 될지 3개월이면 될지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양을 조절을 해 가시면서 편하게 주스 형태로 드셔라. 채소 과일을 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먹을수록 몸은 좋아지거든요. 저부터 아파야겠죠. 착즙을 지난 10년간 그렇게 먹고 채소 과일을 갈아서 먹고 당뇨가 왔어야겠죠. 딱 핵심은 두 가지예요. 무첨가,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간 거. 이왕이면 유기농인지 그런 마케팅에 흔들리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막 살이 안 빠진다고 이런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안 빠지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첫 번째로 운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한 만큼 에너지는 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운동하고 나서 여러분이 뭘 먹는지를 보셔야 돼요. 뭐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라고 하신 분들은 무의식 중에 운동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먹어도 되지라는 게 깔려 있어요. 본인이 그걸 먹었다라고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일단 살이 꿈쩍도 안 하신 분들은 운동하지 마라. 먹는 것부터 철저하게 바꿔라. 차라리 운동 안 하고 배가 안 고프게 만드세요. 철저하게 채소 과일 위주로 하면서 추천드리는 게 맨발 걷기 하셔라. 햇빛 쐬면서 가장 효과 좋습니다. 음식이 60% 그리고 잘 자는 거 30% 잘 주무셔야 돼요. 잘 주무신다는 거는 하루에 8시간 7시간을 통잠 자라는 게 아니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충분히 내 상황에 맞춰서 자야 된다는 겁니다. 통잠 자야지 잘 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다른 거예요. 상황마다. 운동은 10%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뭘 해도 안 된다 하신 분들은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살 빼는데 좋다는 다이어트 식품 다 끊어보세요. 식사하시고 제발 줄 서서 커피 사서 드시지 말고 식사하시고 잠깐 10분 15분이라도 회사 주변 한 바퀴 도르세요. 햇빛 쬐면서 걸으시러. 그게 쌓이면요 비타민 D 따로 안 챙겨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10분만 햇빛 쉬어도 충분해요. 우리 직장인들 뭐 햇빛 못 쐬니까 비타민 D 따로 챙겨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이 가장 필수로 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 개발이 되고 성공하는 삶이고 노력하는 삶이다. 거기서 벗어나세요. 안 하셔도 돼요. 열심히 하루 동안 일하셨으면 저녁엔 쉬시는데 쉬면서 팝콘하고 콜라하고 맥주를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그것만 바꾸시면 된다. 3개월만 해보세요. 3개월만. 뱃살 빠집니다.
직장인 점심으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메뉴가 있으실까요? 비빔밥 저는 추천 많이 해드려요. 영양소로 봐도 채소과에 풍부하게 들어있고 계란 후라이 딱 하나 또 해주시는 데가 많거든요. 그 다음 먹을 수 있는 게 순두부, 김치찌개. 두부가 정말 좋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헬스 하시는 분들 중에 동물성 식품 완전히 끊고 두부로 단백질 보충을 하고 근육을 만든다. 근데 김치찌개는 너무 맵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점심 때 고기를 드실 거면 기왕이면 굽는 거, 태운 고기가 아니고 삶은 거, 수육, 족발, 보쌈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먹어도 소화 에너지가 훨씬 덜 쓰여요. 굳이 근육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잘 챙겨 먹어야지 건강하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싶은 걸 좀 절제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감정의 기복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내 마음,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 정말 사람이 짜증나거든요. 그게 진짜 우울증을 더 불러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로 마케팅에 속아서 먹었을 제로 탄산음료, 제로 과자, 제로 숙취제 거기에는 다 인공감미료를 넣는다는 거거든요. 칼로리를 제로로 만들었다라는 마케팅이 먹히니까 여러분이 칼로리에 집착하고 수치에 집착하면 결국에는 이 인공감미료, 뭐 아스판탄, 아세스판칼륨, 스테비아, 에리스트돌, 올리고당도 마찬가지예요. 다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게 밝혀지니까 설탕을 대체할 거를 찾았다고 했지만 이게 설탕보다 200배, 300배 중독성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가 교란되겠죠. 모든 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라면, 과자, 초콜릿, 사탕, 젤리 여러분이 다 즐겨 먹는 거예요. 왜? 기분이 순간 좋아지니까. 이 쾌락을 자극하게끔 모두 다 연구합니다. 그래야 중독이 되고 많이 팔 거 아니에요. 규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어트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감정 기복이 계속 된다? 이미 거기에 중독돼서 내 마음처럼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약물, 또 다른 건강기능식품, 또 다른 영양제를 먹으면 더더욱 못 벗어납니다. 일시적으로 좋아하는 저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리고 화학적인 거 역시 약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은 순간에 좋아집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될 때는 결국엔 부작용이 쌓인다. 이걸 먼저 알아차리시고 인위적인 거, 인공적인 거 거기서 벗어나서 내 몸을 다른 게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그렇게 해도 우리는 완벽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환경오염된 곳에 살고 있고 환경 호르몬에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럼 직접 내가 먹는 것만큼은 화학 첨가제가 안 들어간 걸로 내 몸을 해주면 마음도 결국에는 안정이 돼가는구나. 몸하고 마음이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은 믹스커피를 하루에 10잔 먹고 컵라면 먹고 아니면은 매일 삼겹살 먹고 건강하게 사신 분 실제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힘이거든요. 그런 분들 즐겁게 생활하세요. 뭐 걱정이 없어요. 그게 뭐 선천적이어서 낙천적인 성격 때문이다. 뭐 MBTI 제발 MBTI에 자신을 좀 가두지 마시고 그냥 내가 마음 편히 사는 거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해도 즐겁게 해야지. 아니면 음식 제한을 해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바쁘 찍으니까 몸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내 인생 버킷리스트도 아닌데 나도 하나 남겨봐야지. 고통과 괴로움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즐겁게 살아라. 살이 쪄도 나는 이렇게 먹다가 갈래. 근데 대부분 이 말은 쉽게 해요. 살면 얼마 산다고. 나는 먹을 거 먹고 살래. 이러신 분들이 병원을 그렇게 쫓아다녀요. 건강검진 다 받고 조기검진 받고 안 받아야 될 초음파까지 다 받고 CT 찍고 MRI 찍고 펫CT라고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하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몸이 실제 아픈 거예요. 근데 몸에 나쁘다는 거 다 먹어도 걱정 없이 그냥 인생 뭐 있어. 진짜 그렇게 사신 분들은 100살까지도 사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에는 아니다. 왜? 자연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이미 매연, 황사,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다 노출돼 있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라. 너무 막 허덕허덕 살 필요 없다. 성공하기 위해서. 뭘 위해 성공하냐.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때 진짜 몸도 건강해지는 거지. 제가 7대3의 법칙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완벽하실 필요 없다. 비율만 살아있는 채소과일식 7하고 죽은 음식 가공식품들을 3으로만 해도 우리 몸 회복한다. 그 시간만 좀 가져줘도 된다. 너무 한 번에 단기간에 완벽하게 살을 빼고 요요 없이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집착, 강박,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야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다. 정 뭘 살 거면 채소과일에다가 돈을 투자해라. 몸도 마음도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채소과일식을 한다는 것은 마음 수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이어트는 곧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